나는 중서부 출신으로 채권업을 배우기 위해 웨스트 에그에 왔어요. 신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내 옆집은 매일 밤 파티가 열리는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어느 날 밤 옆집 남자가 정원에 나와 바다 건너편 작은 초록 불빛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어요. 사촌 데이지 부부의 초대로 이스트 에그에 갔어요. 이스트 에그는 오래된 가문 출신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웨스트 에그와 바닷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데이지의 오랜 친구인 골프 선수 조던 베이커도 알게 되었어요. 데이지의 남편 톰은 머틀과 불륜 관계였어요. 머틀은 정비소를 운영하는 남편 조지 윌슨과 살았지만 톰의 부와 화려함을 갈망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되었어요. 그곳에는 베이커도 있었죠. 마침내 수수께끼 같은 남자 개츠비를 처음 만났어요. 내가 데이지의 사촌임을 알고 데이지와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개츠비와 데이지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잠시 만났다고 했어요. 데이지의 집안은 톰과 결혼하길 원했고 톰과 결혼한 것이죠. 마침내 두 사람은 저희 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개츠비가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를 연 이유는 데이지가 언젠가 자신의 저택으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개츠비는 곧 실망했어요. 데이지는 더 이상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데이지의 점심 식사 초대로 나와 조던, 개츠비까지 초대되어 5명이 모두 모이게 되었어요. 톰은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숨막히는 대립에 데이지가 뉴욕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를 타고 이동하고 나와 조던은 톰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정비소를 지나는데 머틀은 데이지가 타고 있는 개츠비의 차를 톰의 차라고 착각하고 톰이 곧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죠. 뉴욕에 도착한 우리는 플라자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숨겨진 진실이 터져 나왔죠. 개츠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데이지는 톰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오직 자신만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톰은 비웃듯 개츠비의 부는 불법으로 쌓은 허상일 뿐 데이지는 개츠비의 세계로 가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죠. 데이지는 흔들리며 결국 톰이 주는 안정과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모든 시간을 개츠비만을 사랑한 건 아니라고 말했죠. 개츠비의 표정은 절망과 상실감으로 가득 찼어요. 호텔에서 나오자 톰은 비웃듯 데이지에게 개츠비 차나 타고 집에 가라고 했죠. 데이지는 개츠비의 노란색 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했어요. 어두운 밤 도로에 나타난 노란 차를 보고 머틀은 톰이 왔다고 착각하죠. 차가 자신을 보고 멈출 거라고 믿고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데이지였고 머틀은 그 자리에서 차에 치였어요. 뒤에서 출발했던 우리는 뒤늦게 사고 현장을 보게 되었죠. 사람들이 노란색 차가 머틀을 치고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범인을 찾고 있는 윌슨에게 톰은 노란색 차는 개츠비 거라고 말을 했죠. 윌슨은 머틀의 불륜 상대도 개츠비였다고 확신했어요. 한편 개츠비는 데이지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녀의 집 밖에서 밤새도록 그녀가 안전한지 지켜보았어요. 개츠비는 나에게 사고의 책임을 자신이 질 거라 말하며 데이지를 지키면 그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각 데이지는 집안에서 톰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사고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은 보이지 않았어요. 개츠비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데이지가 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개츠비를 찾아온 건 윌슨이었어요. 윌슨은 개츠비를 향해 총을 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개츠비의 장례식장에는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개츠비가 보던 초록 불빛 속 희망은 결코 닿을 수 없는 희망이었어요. 부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개츠비의 허망함을 생각하며 나는 미국 동부를 떠났어요.